이어서 2017년 작품으로 첫 번째 연극 표는 극작가 양수근이 쓰고 제가 연출한 2016년 작품 공해태우의 후속편입니다. 표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으로 고려시대 가장 강력한 개혁군주였던 인종과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을 중심으로 이작의 매난과 묘청의 난을 제압하면서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스스로 황제임을 표방하고 북벌 정책을 폈던 인종과 공해태우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부 공해태우, 2부 표에 이어 3부작이 완성되면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형태로 드라마나 영화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연극 하카나는 동화의 관을 쓴 요코우치 켄스케의 작품으로 일본 고대 도깨비 설화에 등장하는 절세미인 하카나와 천하의 망나니 스지지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2008년 일본의 대극장 메이지좌 초연으로 일본의 원조 아이돌 그룹 모닝구 구스메의 멤버 후지모토 미키의 연극 데뷔작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일본 고대 도깨비 설화에 살을 붙였습니다. 10세기경 체력된 이 설화는 도박에서 이겨 정체불명의 미녀를 얻게 된 노름꾼의 허망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름의 여신에게 총애를 받는 천하의 노름꾼 스지지로가 노름에 끼어든 적귀로부터 돈 대신 절세미인 하카나를 얻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체를 찢어발겨 맞춘 몸뚱이에 갓난의 영혼을 가진 하카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까지 꼬박 100일이 걸리는 봄.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다운 모습에 아름다워지는 하카나를 결국 노름판에 올려놓는 스지지로.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번은 가극 하늘만 푸르러 푸르러로 동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작곡한 월북음악가 안성현과 부용산의 시인 박기동 선생의 일생을 다룬 연극으로 김창일 선생님 작 연출입니다. 박기동 선생이 폐렴으로 일찍 죽은 누이를 생각하며 지은 시에 안성현이 곡을 붙인 노래가 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빨치산들이 불렀다고 해서 전쟁 후 불순분자로 당국의 감시와 박해를 받다가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대학의 운동권에서 학생들이 데모가로 부르기 시작하자 정보부의 요주의 인물로 감시 속에 살다가 끝내는 호주로 이민을 간 박기동 선생의 실화입니다. 애초에 1절밖에 없었던 시를 너무 아쉽게 생각한 연극인 김성욱 선생이 호주까지 가서 2절을 완성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 50년 만에 2절을 작시해 비로소 시와 노래를 완성하게 된 사연을 극화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온 비극의 시인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스토리는 연극뿐 아니라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음악가 안성현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고향 나주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 10월 21일 내일 모레죠. 안성현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를 제가 총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2번 출연한 저는 처음 안성현 역으로 출연해서 더욱 감회가 새로우며 오른쪽 사진은 정보부장 정치만으로 2번째 출연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2018년 작품으로 대나무로 유명한 전라남도 담양군의 지명이 1000년 된 것을 기념해 담양군청과 함께 만든 담양지명 1000년 기념 연극 쌀엿 잘 만드는 집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작품의 스토리를 현실감 있게 구현하고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 실제로 지금까지 전통 방식으로 쌀엿을 만들고 있는 슬로시티 담양 삼진의 마을에서 한옥을 배경으로 공연하였습니다. 담양 쌀엿은 조선조 세종대왕 시기 아우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전국을 유람하던 양녕대군이 이곳 담양 창평에 머무르면서 전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쌀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백성들을 사랑하는 양녕대군의 애민정신에 의해 궁중 음식이던 쌀엿을 만드는 비법을 궁녀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전수토록 하였던 것이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쌀엿 드셔보셨나요? 저는 이 공연을 하기 전까지는 엿하면 딱딱하고 이빨에 잘 끼어서 씹기가 불편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요. 담양 창평의 전통 기법으로 만든 쌀엿을 먹어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먼저 이빨로 씹으면 바스락 깨져 끼지도 않고 바로 입속에서 녹아버리는 그 맛에 놀랐고, 무엇보다 쌀엿을 만드는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단계의 공정을 거쳐 누에에서 씨를 뽑듯이 손수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품 역시 담양이라는 지명과 전통식품을 주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를 위해 지역민을 모으고 지역민이 주체가 된 극단 백진을 창단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2개의 지역 극단을 새롭게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장흥의 극단 말레가 하나고 전남 담양의 극단 백진이 또 하나입니다. 말레는 전남 남해안 쪽 사투리로 마루, 즉 대청마루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옛부터 안방과 건넌방 사이 대청마루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소통하며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무대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극단 이름을 말레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진은 흰 백자에 용 진자를 썼는데요. 흰 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담양군을 가로 흘러가는 강을 관방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관에서 제방을 쌓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담양에 거주하시고 우리 연극 쌀엿 잘 만드는 집의 작가 설재록 선생님께서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옛 이름을 찾아내셨는데 그게 바로 백진강입니다. 우리나라 4대강 하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죠. 이 중에 호남의 영산강은 장성에서 흘러오는 황룡강과 담양에서 흘러가는 백진강이 만나 이루는 큰 강이라고 합니다. 2018년 제작했던 또 다른 작품은 강원미 연출의 뮤지컬 어느 11월입니다. 지난해가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였죠. 이에 저희 극단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되돌아보고 일제강점기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해 2019년입니다. 작년은 저에게 무척이나 분주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오래전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후배에게 운영권을 인계한 적이 있는데 드디어 지난해 8년 만에 다시 연극 전용 소극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 유스케어 복합문화센터 내에 230석 전용 소극장을 마련하고 의욕적으로 프로듀싱과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지난해 첫 작품으로 1월부터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연극 한 뼘 사이를 2달간 70회 장기 공연을 소화하면서 20대 관객들에게 극장의 존재를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신학기인 3월에는 뮤지컬 김종욱 잡기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김종욱 잡기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한중일 그리고 대만, 아시아 4개국 라이선스 공연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첫사랑을 찾아 나선 여자와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갈등을 유쾌하게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로 2006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오픈런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총 7,000회가 넘게 공연되었고 누적 관객이 무려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월에는 2001년 초연 이후 430만 명이 관람한 연극 보잉보잉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연극 동아연극상과 대산문학상 등 최고 권위의 연극상을 휩쓴 대학로 인기 극작가 박근영 선생님이 쓰신 연극 경숙이 경숙 아버지를 2018년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신 연출가 김창일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직접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 연극은 철없는 아버지와 고통받는 딸에 대한 가족 서사로 웃음을 유발한 연출의 의도 속에 아버지란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에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김성녀 선생님의 모노드라마 맛있는 만두 만드는 법을 공연했습니다. 배우 김성녀 선생님은 아래양부터 퀸의 노래까지 10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홀로 무대의 여백을 채웁니다. 무엇보다 연극의 별미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직접 만두를 빚고 굽는 장면입니다. 영순의 긴 독백 동안 지글지글 구워진 만두는 관객들의 눈과 귀와 코를 자극합니다. 자식의 기일에 만두를 빚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아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뒤로 맑게 갠 하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무대 커튼콜 인사에서 극중 아들을 거론하며 황무지 같은 지역 연극계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는 아들 같은 존재로 제 이름 영민아 고생한다라며 위로해 주실 때는 너무 감격해서 대배우의 배려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연극 늑대숲 똥돼지 원정대 공연에 이어 8월에는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를 공연하고 9월부터 12월 3개월 동안 연극 택시 안에서를 무대에 올려 무려 18,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 정말 바쁜 한 해를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2020년은 연초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월 말 발병에 전 국민을 위협한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부터 지난 8개월 동안 한뼘 사이와 자메이카 헬스클럽 두 작품을 어렵게 공연하고 극장의 문을 굳게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뮤지컬 월드 오브 다크나이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제로 일부 관객만을 모시고 짧게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상주단체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9월 27일 수차례 연기되었던 뮤지컬 대학로 해와 줄리엣을 일부 관객들만 모시고 다행히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극이라는 예술과 문화 콘텐츠 사이에서 아직은 상업적, 경제적 성과를 내지 못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대는 초토화되고 공연예술 생태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한 그 답에 접근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시인이자 국내 최초의 시문학지, 극예술, 문예월간 등 월간지를 발행한 영화 박용철 시인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 나두야 간다. 올 연말 12월 19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극단 까치노래 35년 역사 중 3기에 속하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역은 저마다 다른 지역이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융합을 통하여 창조성이 발현되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 자산, 역사, 전설, 설화, 그리고 명소, 전통, 문화재, 인물과 사건 등 이러한 요소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발현하고 이를 회복해서 컨텐츠화하면서 의미를 창출하고 그리고 마침내 문화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극단 까치노래 지난 10년 동안의 연극 제작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과 헤어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